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은평구 가련동 네. 그 가련 1구역을 제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 네. 네네. 근데 저 이제 제가 그걸 잘 샀는지 그다음에 네. 거기 향후 전망 어떤지 이런 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가련 1구역에 그럼 재개발 투자를 좀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은평구 가련동 276-66번지예요.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 은평구 가련동에 276에 66번지 이 다세대 네네네. 주택을 과연 계속 끌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네네네. 한번 향후 전망 살펴봐야겠네요. 팀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가련 1구역 저도 몇 번 가봤던 구역이고요. 네. 단독 재개발 구역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크죠, 여기가. 네네. 구역이 크다는 것은 대단지로 들어왔을 때 가격적인 네. 효과는 더 높게 누릴 수는 있는데 네. 진행이 상당히 까다로울 가능성이 크죠. 네. 저도 이제 그 인터넷 살펴보면 그러더라고요. 워낙 많은 이권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안에는 이제 단독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건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상가주택 네.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상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네. 그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권관계는 굉장히 심해지겠죠, 대립이. 네. 그래서 진행은 더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같죠? 지금 사업 시행인가 났고요. 네. 올 1월에 사업 시행인가 났고, 그다음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하려고 네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좀 늦춰져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에서. 자, 그러면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는 과연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진행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본 궤도로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네. 해지에 대한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런 불안 요소들은 많이 제거가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시공사 선정을 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조합원들 얼마씩 나눠 가져갈지를 정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리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면 이제 평가액도 통보가 다 될 겁니다. 네. 평가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죠? 근데 여기 부동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근데 여기가 네. 지금 그 연립주택이라서 제가 그 등기부 등본 거기 살펴보니까 네. 그 3억 7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총 6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금액이 총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가 3억 7,800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립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연립주택인데 저기는 단독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 그러니까 옛날 네. 주택이라서 네네. 그 등기부 등본 거기에는 단독으로 돼 있는 거 같았어요.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네네. 단독인데 연립으로 됐다는 얘기는 이거 그러니까 다세대 쪼개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이거 조합원 자격 확실히 확인해 보셨나요? 조합원 가격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조합원의 지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네네, 해보셨나요?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네. 조합에다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특히나 네, 단독 쪼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쪼개는지에 따라서 입주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단독 쪼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독 주택의 등기가 하나로 나 있거든요. 네, 이 등기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입주권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평가 같은 경우는 네, 그 네. 동네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말씀을 잘 못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확하게 평가액이 추산되기 전에는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요 공시가격, 요 공시가격 네. 수준에서 큰 차이가 안 나게 평가가 보통 나와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요 3억 7, 8천이 연립주택 하나의 평가액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독주택의 평가액 아닌가요, 요거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부동산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그게 단독주택의 총 그 평가 금액이 3억 그렇죠. 7,800 이렇게 돼서 그걸 나눠 그렇죠. 갖는 네. 것 같더라고요. 평가 네네. 금액이 아니고요. 네. 단독주택 공시가격일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 공시가격이 요 정도라면 여기 네. 있는 개별 물건들 연립 하나하나의 평가액은 또 다른 거예요. 네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평가를 이제 감정평가사를 써가지고 평가를 다 해서 나와봐야 네네. 아는 건데
네. 아마도 예상하시는 것보다 평가액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럴 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금액 알려드릴까요? 네, 금액을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지분은 8.6평이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매수한 금액은 3억 700이요. 3억 700. 네네. 3억 정도 매수하셨다. 그쵸? 네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한 3천대 정도 주고 매수를 하신 거네요. 지분당. 네, 그렇죠. 이거 평가액 거의 뭐 1000 초중반대 정도 나온다고 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억 네네. 내외, 1억 미만일 네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아,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리미엄을 아주 과도하게 줬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 네네. 이 상태에서 근데 무조건 진행이 끝날 때까지 이 물건을 끌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선생님께. 무주택자는 아니시죠? 아, 네, 제가 주택이 하나 이제 그 보험병원 아래 그 26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네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면제 기간이 다 채워져서 네네. 제가 이제 팔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강동 쪽 보험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강동 그쪽에 아파트가 네. 있으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큰 단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두 동짜리 아파트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요 물건은 거주를 하실 건가요? 지어지면? 아, 저는 이제 실입주하고 싶어갖고 여기다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실입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실입주를 안 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네. 이렇게 봐야 돼요. 투자자로서 어떤 식의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가격대가 단계를 밟아 갈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흐름하고 같이 가요. 이런 입주권들은. 아, 왜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진행돼서 나오는 물건의 신축 아파트거든요. 네네. 여기 요 입지에 지어질 아파트 가격 따라서 프리미엄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 비용 추산을 해보면 투자 금액 아까 3억 정도 투자하신 거에다가 당연히 추가 분담금 발생을 하겠죠. 평가액이 네. 뭐 8, 9천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네.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 분담금 더했을 때 여기 지어진 신축은 과연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미 신축들 아파트 가격대가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로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네.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 해지 안 되는 구역이니까 끌고 갑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내가 어느 쪽에다가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 네. 지금 팔아도 나중에 입주 다 된 다음에 매물 그냥 나온 거 사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해서 네. 결정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저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거 보험병원 아래 있는 그 아파트는 네네. 파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아파트 가격 흐름이 똑같은 거는 방금 상담자분께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그거를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런 네, 물건들 같은 경우는 물건의 흐름 자체가 약해요. 안 올라간다가 아니라 남들 네, 올라갈 네. 때 적게 올라가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그쵸? 물건이 무조건 나쁜가? 나홀로 아파트들. 네, 네. 나홀로 아파트들의 장점은 입지만 괜찮다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가격대가 많이 조정이 된 상태에서는 5천, 6천만 가지고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투자로서 접근할 때는 내 돈을 왕창 들여가지고 사는 물건이 아니라 아주 네. 최소한의 금액으로 경기 좋을 때 그냥 한 차례 사볼 만한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리 가능하면 네. 다른 이제 거주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매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